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사셨잖아요. 자녀들 키우느라, 생계 꾸려나가느라,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내 몸 돌볼 시간도 없었고 아파도 꼭 참고 버텨내셨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이에요. 자녀들도 다 컸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동안 미뤄왔던 내 건강, 내 행복을 위해 뭔가 해도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 건강을 챙기려고 하니까 이런 고민 생기시죠?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잠도 잘 안 오고 기력도 없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 이것저것 챙겨 먹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할까? 운동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문들이 더 많아지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소문과 근거 없는 상식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인터넷만 찾아봐도 어떤 건 이렇게 하라 하고 어떤 건 저렇게 하라 하고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궁금하셨지만 시원한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걸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잠, 음식,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들 중 어떤 게 틀렸는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밝혀진 방법들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내용대로 한 달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없다 싶으면 언제든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3가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잠, 4시간 자는 법이 아니라 왜 7에서 8시간 자야 하는지, 둘째는 음식,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 셋째는 운동,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심박수만 체크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내셨는데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복잡한 건강법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용적인 방법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떠도는 건강 정보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많죠? 이게 좋대. 몸에 이게 좋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건강법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 중에 정말 위험한 거짓말들이 많아요. 특히 수면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요. 예를 들어 4시간만 자는 법, 4시간 자도 건강하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치매 걸려요. 4시간 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영국 대처 수상이나 미국 레이건 대통령 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걸렸죠. 커피 몸에 좋다는 연구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동시에 커피 몸에 나쁘다는 연구도 똑같이 많거든요. 어떤 특정한 음식이 내 건강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직 잘 몰라요. 이렇게 건강 정보들이 너무 많고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혼란스럽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 혼란스러운 정보들 속에서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바로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확실한 방법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정반대예요. 3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잠입니다. 수면, 두 번째가 먹는 거, 세 번째가 운동이에요. 운동과 먹는 거 2개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이에요. 7시간, 8시간 충분히 푹 주무셔야 돼요. 왜 잠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본 상태가 잠자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서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니까 잠깐 자서 쉬었다가 다시 깨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는 상태가 기본이에요. 자다가 배고프니까 일어나서 먹을 것 구하고 일하고 그러다 다시 원래 상태인 자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잠의 중요성이 확실히 보이죠? 그러면 잠이 부족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혹되지 마시고 7시간, 8시간은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치매 유발할 가능성이 너무나 확실하게 있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많이 있으며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얼마나 확실하냐면 이런 연구도 있어요. 1시간 잠을 덜 잤더니 심장마비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 70개 국가가 서머타임 제도를 도입해 있는데 서머타임을 시작한 날 전 국민이 1시간 일찍 일어난 다음 날 심장마비 발병률이 미국의 경우 24%나 증가합니다. 반대로 서머타임 해제하면 그 다음날 심장마비 환자 발병률이
평소보다 21% 감소합니다. 1시간 왔다 갔다 해도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잠을 설치면 여러분의 심장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어요. 수면이 심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뇌 기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에서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춰봤더니 전교생 SAT 성적이 대폭 올랐어요. 학생들이 1시간 더 잘 수 있게 해줬더니 성적이 올라간 거죠. 공부 잘하려면 잠을 자야 돼요. 기존 상식과 완전히 반대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편견이 있어요. 잠자는 거 게으르다는 편견이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잠을 8시간 충분히 잘 수 있어요. 낮에 쓸데없는 짓 안 하고 TV 앞에 앉아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일찍 잘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잠을 설치는 건 한마디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 축내는 겁니다. 잠을 설치니까 아프잖아요. 그럼 병원 가서 의료보험 축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1번 원칙, 잠 잘 자야 돼요. 그럼 반대로 잠을 잘 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감정 조절 능력이 올라갑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수면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체중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을 많이 자면 살찐다는 것도 완전 거꾸로예요. 잠을 설치면 지방세포가 많이 쌓여요. 잠을 푹 잘 때 지방세포가 잘 분해돼요. 그럼 자는 동안 우리 몸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악유세포가 자는 동안 자기 부피를 절반 가까이 줄여요. 그럼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에 뇌척수액이 꽉 차서 뇌를 쥐어짜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자는 동안 뇌 노폐물 청소가 일어난다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의 중요성을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바로 음식이죠? 이건 몸에 좋다, 저건 몸에 나쁘다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먹는 게 좋은가는 아직 과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의외죠? 왜 그럴까요? 음식 연구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집단으로 나눠서 이 집단은 이걸 먹고 저 집단은 저걸 먹어라 하면서 실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설문조사로 하는데 굉장히 비정확한 연구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2017년 하버드 연구에서 붉은 고기가 대장암 유발률 17% 증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생활을 할까요? 스테이크 먹으면서 와인도 많이 마시죠. 야식도 자주 드시고 반대로 채소는 잘 안 드세요. 운동도 별로 안 하시고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대장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진짜 원인이 뭘까요? 붉은 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와인을 많이 마셔서일까요? 아니면 채소를 안 먹어서일까요? 운동을 안 해서일까요? 이걸 컴파운딩 이펙트라고 해요. 한 가지 요인만의 영향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거죠. 마치 김치찌개 맛이 김치 때문인지 돼지고기 때문인지 양파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과 같아요. 그래서 17% 증가라는 건 사실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붉은 고기 자체의 영향인지 아니면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의 다른 나쁜 생활 습관 때문인지 알 수 없거든요. 반면에 담배는 어떨까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1000%에서 2500%, 즉 10배에서 25배나 높아져요. 이 정도로 차이가 크면 설사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술도 많이 마시고 운동도 안 한다고 해도 그런 다른 요인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쉽게 말해서 17%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1000%는 명백한 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 몸에 좋다는 연구 한 보따리, 나쁘다는 연구 한 보따리 있어요.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식품 영양학자들은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항암제다. 동시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발암물질이다. 이게 맞아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혈당 피크를 유발하는 음식들은 확실해요. 액상가당, 트랜스지방, 설탕은 건강에 좋다는 연구를 못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혈당 관리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식사 후 혈당 피크가 얼마나 올라가는가가 중요해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순서로 혈당 피크를 막아야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져요. 이게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바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존 상식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 신체 리듬에 맞춰서 먹어야 돼요. 잠자기 최소한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돼요. 10시에 잔다면 6시에 식사 마치고 11시부터 7시까지 8시간 주무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야식은 진짜 안 좋고요. 거의 공복 상태에서 잠을 자야 깊이 잘 수 있어요. 위장에서 소화 작업을 하고 있으면 몸이 제대로 쉴 수 없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잠자기 전에 드시면 새벽에 깨요. 7시까지 와인 한 잔 정도만 11시 넘어서 술 다 깨고 주무세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생각해 볼까요? 저녁에 일찍 먹으면 아침에 배고플 텐데 아침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기존 상식과 완전히 다르죠? 알고 보면 아침 식사는 20세기 공장 노동자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9시까지 출근해야 하니까. 빨리 먹을 수 있는 토스트, 잼, 티백, 이게 영국 공장 노동자들이 하던 거죠. 아침에 오렌지 주스, 혈당 팍 올려요.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간단해요. 6시에 저녁 먹고 다음날 11시에 점심 먹으면 1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게 돼요. 그런 게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12시간만 돼도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을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쓰지 않는 물건들, 고장난 가전제품들이 쌓이죠? 그런 걸 치우고 정리해야 집이 깨끗해지고 살기 좋아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쓰다 보면 낡은 세포들,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세포들이 쌓여요. 그런데 음식이 안 들어오면 우리 몸이 무엇을 할까요? 이런 낡은 세포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꿔 쓰기 시작해요. 이걸 세포 자가포식이라고 해요.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해요. 멀쩡한 세포는 안 건드리고 정말 낡고 기능이 떨어진 세포들만 골라서 치워요. 마치 집 청소할 때 멀쩡한 물건은 두고 고장난 것만 버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낡은 부품들이 사라지니까 젊어지고 치매 예방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점심, 저녁 두 끼는 마음껏 드셔도 돼요. 평소 세 끼 먹던 열량 다 먹을 수 있어요. 굶는 게 아니라 시간만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체지방률은 내려가고 근육량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12시간만 굶어도 이 몸 청소, 즉 자가포식이 시작돼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무려 36시간을 굶어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각해보세요. 12시간이면 저녁 7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만 굶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6시간이면 하루 반을 굶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죠. 결국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운동이 필수라는 얘기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간헐적 단식을 해도 효과가 거의 없거나 너무 힘들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잠, 음식, 운동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잠을 잘 자야 간헐적 단식이 편해지고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높이려면 운동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몸의 헬스 스팬을 유지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와 매우 관련성이 높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런데 기존 운동 상식도 많이 틀렸어요. 무조건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운동은 정말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에요. 바로 편안하게 걷기입니다. 그냥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거예요. 숨이 너무 차지도 않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요. 이게 바로 존투 트레이닝이에요. 어려운 말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말 간단해요. 몸에 무리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운동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운동 상식과 완전히 다른 거죠. 무조건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힘들게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적당히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정말 간단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걸으면서 중간중간 맥박만 짚어보시면 돼요. 목이나 손목에서 맥박이 뛰는 걸 10초 동안 세어보세요. 50세 기준으로 10초에 1820번 정도 뛰면
딱 좋아요. 이 정도면 적당히 빠르게 걷는 수준이에요. 스마트워치 있으시면 더 편하지만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운동 안 하신 분들은 집 앞 동네 한 바퀴 빠르게 걷기만 해도 됩니다. 30분 정도요. 운동 좀 하신 분들은 천천히 달리기 정도예요. 집에서 제자리 걸음, 실내 자전거,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 다 괜찮아요. 한두 달만 해보세요. 체력이 놀랄 정도로 좋아집니다. 정말 간단하죠?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 방법들 정말 간단하죠? 첫째,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7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시고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둘째,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세포 자가 포식을 유도하고 혈당 관리에 집중하세요. 셋째, 존투 트레이닝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60대가 넘으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하는 마음 드는 거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전혀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 좀 더 자고 아침 한 끼 거르고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운동법을 배우라는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 사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복잡한 치료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사시는데 시간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드시고 아침은 생략하시고 산책할 때 평소보다 조금만 빠르게 걸으세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자녀들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내셨는데요.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효과를 더 빨리 느끼실 수 있어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잠 깊이 자고 아침 굶고 조금 빠르게 걷기. 일주일 후에 거울 보시면 얼굴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여? 할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직 30년, 40년이 남았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